네, 전국 주요 현안 중진의 시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선 레이스 양쪽 다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민주당 TV 토론회부터 보면 토론 주제였던 부동산 검증에 대해서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장외 설전까지 번진 보훈 인사 공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나는 그 캠프의 사람들의 말이 이낙연 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일단 마지막에 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어제 황교익 내정자에 대한 보훈 인사 지적 어제 당내 토론회에서도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고요. 이 오사카 관광공사 발언부터 일본 총리 오늘 짐승 발언까지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이기도 하신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다. 네, 양쪽 다 선을 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이 넘고 있는 겁니까? 양쪽 다라고 양쪽 다? 보는데요. 먼저 신경민 의원님께서 왜 저런 좀 표현을 과하게 하셨을까? 예. 그 황교익 내정자가 과거에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굳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일종의 그 황교익 내정자의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그런 인격 모독을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했다 싶고요. 또 반면에 거기에 대응하는 황교익 내정자의 예. 표현이 지나칠 정도로 또 거칠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제 당의 어른이고 우리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지금 이제 경선을 뛰고 계신 분을 향해서 아주 너무 좀 또 모욕적인 그런 또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이 이거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황교익 내정자하고 좀 소통을 했습니다. 하고 또 오늘 오전에는 이낙연 측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좀 서로 좀 사과하고 수습하자.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직접 통화도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 수위를 보면 아직도 화가 이제 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격양이 돼 있고요. 뭐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할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익 씨는 지금 내정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은행을. 그런데 뭐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은 좀 적절한 선에서 할 수는 있대. 이렇게 절제 없는 표현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큰 피해를 주는 이런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좀 걱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황교익 내정자의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성을 충족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의원 말씀대로 민주당 내부의 문제고 각 캠프에서의 논쟁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커져서 국민의 문제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이 황교익 이 내정 후보자는 지금 안 의원 말씀대로 조금 좀
뭔가 내정자다운 그런 행동이 좀 있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 자기의 말로서 처신으로서 오늘의 상황이 온 거는 틀림없거든요. 뭐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씨에 대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에 두드러는 그런 행동의 말을 자기가 했었던 것이나 또 이거를 뭐 잘 아시지만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데서 보훈인사가 아니냐는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다 아까 또 나왔었던 대로 그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을 이걸 편가르는 이야기 논리 같은 것은 예. 사실 민감한때에 맞질 않는데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한 것, 또 최근에는 뭐 조금 참 입에 담기가 그런 뭐 짐승이라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건 참 이 시장에서도 이 잡배들도 예. 쓰지 않는 용어를 이렇게 마구 써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는 뭐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정책 생명을 끊겠다 하는 정도로 단호하게 네. 나간다면은 이거는 뭐 아까 안 의원 말씀대로 자제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떤 임명권자가 용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 원천적인 문제는 뭔가 거기서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그리고 전문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은 참 일일이 다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거의 저는 전문성은 90% 이상의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익 씨는 맛 칼럼니스트는 내가 하는 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일일이 민주당의 내부의 캠프의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싶지는 우선 예. 전제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저는 이게 사회 문제로 번지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알고 혐오감을 느끼고 좀 정치가 왜 이러냐 예. 그런 전체적인 큰 데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좀 네. 발언해도 될까요? 예.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직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관광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많이 제가 만나왔었는데요.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볼거리와 먹거리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교익 내정자가 먹거리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원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특히 예. 제가 이제 경기도 출신이라서 과거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제가 예. 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예. 언론의 기자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같은 전문성은 경우에 충분하다. 상대적으로 예. 과거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비하면은 예. 전문성을 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사장 내정 만약에 발언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철회 가능성도 있습니까? 30일이 인사청문회고요. 예. 이재명 지사도 좀 신경이 복잡할 겁니다. 아마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여론이라든지 예. 또 여타 후보들이 공격하는 거 보면은 이게 뜻하지 않은 지금 악재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면에 과연 황교익 내정자가 후보를 자진 사퇴할 만큼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보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황교익 내정자가 발언을 극도로 아껴야 된다. 예. 그리고 30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후보자의 네. 전문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경기 관광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비전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변할 거다 얘기를 제가 해주셨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황교익 내정자의 앞으로 발언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도 같은데, 자, 황교익 내정자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남해당 얘기 여쭤봐서 죄송한데 저는 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분을 보십니까?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가끔은 피하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온다니까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봉이 뭐 1억 4,500 지금 황교익 예. 내정자 그리고 관광공사의 예산이 뭐 한 395억 정도 되면 400억 정도. 예.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 상당한 나름대로 사회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거를 좀 자기들이 이 와중이라도 좀 바로 잡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 그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와 이거 차이점을 한번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는데 뭐 네. 여기서 물어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 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제가 예. 대충 알아봤더니 네. 딴 데보다 한 30% 이상이 소위 예산이라든지 이 연봉이 비싸요. 아, 이거를 알아보고 오셨더니 네, 제가 대충 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무슨 공사에서 네. 딴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가까운 말 잘 듣는 소위 가까운 사람, 소위 보훈 인사 예.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그 소위 공사의 사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을 넣으니까 예. 결국은 여기에서 사고가 생기고 이 문제가 사회 문제 생기고 내부의 갈등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이 보훈 인사 얘기가 근데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다른 캠프에서도 그렇죠.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본인이나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해명을 했고요. 예. 과거에 서로가 은혜를 입을 만한 주고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없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믿고요. 근데 네. 저는 유감스러운 게 오늘 이 프로에서도 많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홍 의원님 뭐 통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 13분을 네. 이 한교익 이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논쟁입니까? 그래서 한교익 그 내정자 스스로도 네. 사실 지금 국민들은 그분의 전문성이나 실력, 능력보다는 예. 그분이 지금 그분의 자세와 태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수록 네. 거친 발언을 쏟아낼수록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예. 손해고 본질적으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내정자 신부로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이 논란 그리고 또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맞물려서 어제 보니까 또 지사직 유지 문제로 다시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같습니다. 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갱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단체장 하는 사람은 그만둬야 경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지지율 1위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토론회 내내 1대5 구도가 굉장히 많았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어제는 이제 놀부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사직 사퇴는요. 네. 법에 의해 가지고 12월 9일 이전에만 사퇴를 하면 법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언제 사퇴할지는 이 지사 스스로의 판단에 딸려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걸 가지고 사퇴해라 마라 하는 것은 역시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비생산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예. 코로나 이 시대에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후보들이 해줘야 돼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과 전망, 희망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예.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특히 청년 정책, 청년들이 지금 희망이 없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4년 전에 촛불을 들고 다 광장으로 나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촛불 혁명이 미안해 혁명으로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통령이 이 미안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비전과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뭐 후보 사퇴를 언제 하느니 백제 시대가 어땠느니 예. 뭐 과거에 뭐 음주운전 20년 전에 음주운전 이게 뭐 이런 거가 티격태격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황교익 씨 이 문제 가지고
자진 사퇴하라 마라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은 저는 이런 모습은 너무 비생산적이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하는 그런 예. 거랍니다. 빨리 정책 토론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어제 여러 가지 공방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는 정책 발표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이제 눈에 띄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전도민 재난지원금 이런 걸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간접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예.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치인은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재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제 걱정부터 먼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후보들이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100%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망합니까? 나라가 망합니까? 이거 한번 100% 한번 해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88% 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한번 정책 효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걸 가지고 아이들 말로 좀 쪼잔하게 왜 예. 100% 다 주냐고 그런 식으로 발목 잡는 듯한 그런 형태는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지사직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 정책을 당당히 밝히는 게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당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집권당이 이미 결정을 해서 국회 여야 동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 위에다가 다시 또 12%를 더 얹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주겠다. 네. 그거야말로 아까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대로 양손에 떡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쌍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원칙을 지금 뒤엎는 거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후보들 우리 이재명 후보 외에는 전부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는 먼저는 조금 중립적이었는데 네. 어제 보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선의의 경쟁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경기도 도지사를 가지고 아까 황교익 그런 어떤 사태 예. 또 지금의 이러한 어떤 그 소위 재난지원금 문제를 예. 자기 마음대로 100%를 올리는 거는 전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내부적인 당정청의 약속도 깨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야 이것도 뒤엎는 것이고 이거는 무법천지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부분은 빨리 우리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의 4,151억 참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 이 근데 예산을 이재명 더 지사 추가해서 얘기로는 이게 뭐 돈을 더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돈을 그 좀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을 어렵고 할까요? 고통받는 코로나나 그리고 서민들 중산층에 네. 써야지 이걸 예.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 이 돈을 쓰겠다라면은 예. 그게 근본적으로 이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하는 게 좀 아니고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예,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경기도 한 번 더. 세수가 1조 3천억 원이 네. 더 들어왔고요. 예. 이번에 100% 더 할 경우에 이게 전체적으로 160만 명이거든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4,15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많은 액수처럼 보이지만요. 도가 90%를 지급하고 지자체가 예. 10%거든요. 제 지역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에 오산시가 담당해야 될 액수가 불과 7억이에요. 네. 경기도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수원시인데요. 수원시는 36억에 불과합니다. 예. 이거는 시장님들이 조금만 좀 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드린 거 100% 지급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전쟁 전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처럼 중앙 정부가 정하면 지방 정부가 일률적으로 딱 따라하고 그러기에는 이 예. 상황이 너무나 화급하고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경기도처럼 100%를 과감하게 한번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으로 해볼 필요도 있고 이것을 다른 후보들도 그래 한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자신 예.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보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경기도가 망하겠습니까? 좀 더 여유로운 그런 후보들의 자세가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두 분과 의견을 나눠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통화에서 나온 곧 정리된다. 근데 뭐가 곧 정리되느냐? 이 발언 해석을 두고 진실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늦게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오늘 아침 원희룡 전 지사가 다시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녹음 파일이 아닌 대화 내용을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어젯밤에 공개를 했고요. 원희룡 지사가 오늘 아침에 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는데 대화의 그 텍스트 내용을 좀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만 제가 좀 보면 읽어드리면 너무 걱정 마시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세게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를 안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저거 곧 정리된다. 이 발언의 해석이 양측이 지금 다른 이런 상황인데 자, 한쪽에서는 지금 내 기억과 양심을 걸고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을 가리키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와 뭐 저희들 토론도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 원지사는 정리라는 부분이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당내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곧 정리가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6시까지 아마 원희룡 전 지사가 이걸 그날 있었던 녹취록을 공개해라. 이렇게 예. 요구를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요구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원 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공개를 안 하면은 않는 만큼 미국으로 빠져가리라고 봐요.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저는 이미 예의가 불거져서 나왔다면은 예. 이걸 빨리 치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대로 이 문제를 전부 털어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지금 녹음 파일 공개하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당 대표가 녹취록 공개하고 녹음 파일을 또 공개하라 요구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종인 전 위원장님께서 네. 2달 전에 위원장을 사퇴하시면서 국힘은 앞으로 아수라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가시면서 예. 아수라판의 이제 일부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게 얼마나 저게 창피한 겁니까? 원희룡 지사,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 또 사선인가 삼선 하셨죠. 저런 당의 중진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 자기가 당대표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사실 두 분의 그냥 그 대화 아니었어요. 그것을 마치 국민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거 정리될 것이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대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슬퍼하셔서 네. 부모님이 속상해하셔서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공개하게 됐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셔서 내가 이거 공개했다.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지금 공방이 참으로 민망스럽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오늘 또 별도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전문을 다 공개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저걸 공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뭐 주장과 해명과는 달리 국민들이 판단의 몫으로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자로 보는 거하고 또 전체 맥락을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할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어제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 중 내놓으라는 분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한쪽에서 나왔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분탕질하고 있다, 후보직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저희 일에 대해서 뭐 책임지고 뭐 사퇴를 해라. 뭐 이것까지는 너무 도에 지나친 이야기고 뭐 큰 예. 정당에서 후보가 10명이 넘다 보니까 네. 뭐 많은 잡음이 있고 많은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 예. 그리고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진 중진이나 원로들이 좀 조언을 해서 좀 바로잡는 그런 순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우리 대표의 용단이 필요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우리 원로들이 또 중진들이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조언이 네. 좀 해서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이건 뭐 흘러가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참고 견뎌라 이렇게 조언했다 전해지고 있는데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밖에 있으면 모를까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좀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 쪽도 그래요. 밖에 참 야당 후보로서 제일 선두에 달리는 사람을 당으로 억지로 끄집어 들였으면은 그래도 당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가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공박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지금 이준석 대표는 너무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무슨 짓을 하느니 그런 거에서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예, 윤 전 총장의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도 남겼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발언도 내놨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네. 이준석 흔들기입니다. 이준석 흔들기 네, 왜요? 지금 이준석하고 윤석열 두 분 간에 지금 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을 이 와중에 만났다는 것은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은 네. 이준석 흔들기 결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딴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윤석열 예. 후보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간의 행보는 이번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죠. 네. 하지만 그분은 지는 쪽에 힘을 싣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는 편에서 쪽에 힘을 이기는 싣는다. 쪽에 힘을 쏟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을 힘을 실어주면서 상대적으로 예.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사람 우리 편. 뭐 그래서 이 그래서 문제 가지고 약간, 예. 그래도 국가의 원로고 네. 정치인의 대부인데 네. 그걸 평가하기는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요. 단지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한 말씀은 이 소위 이준석 예. 대표나 예. 또 윤석열 예. 둘 다 좀 한 발씩 물러서서 네. 참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라. 뭐 이런 저는 뜻이라고 보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당의 많은 그 중진이나 원로들도 우리 김종인 대표 얘기대로 좀 당사자들이 한 발씩 물러서서 네. 당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저는 김종인 대표가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저 자리를 김종인 대표가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네, 정가변 네. 의원이 주선을 해서 했고 그 자리에 갔더니구나. 이제 소위 윤석열 예. 그 후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된 거고 예. 누구를 지금 만나서 특별히 지원하고 지도하기 예. 위해서 그 자리가 마련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의원님,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발언의 뉘앙스를 봤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좀 쓴 건 아닌지, 뭐 이런 저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보고요. 예. 뭐 우리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모셔야 되는데 뭐 김종인 정도의 그 정치인 어떤 지도자라면은 우리 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고견을 듣는 그런 전 순서나 그분의 고견이 필요로 할 그런 때가 저는 오지 그런 않겠는가.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예. 전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